자, 저희 이제 오늘 마지막 수업이네요. 자, 119쪽에 보면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이라고 나오죠.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은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전부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원가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 집어넣는 게 전부원가 계산이고, 변동원가 계산이라는 것은 변동비만 집어넣는 거죠. 자, 원가에는 크게 원가 요소에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이 되죠. 변동비와 고정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조업도에 따라서. 이때 고정 제조 간접비를 원가 계산에 포함할 것인가 여부에 따라 고정 제조 간접비를 원가 계산에 포함한다. 그럼 이거 전부원가 계산. 그냥 제외한다. 그럼 이건 변동원가 계산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변동원가 계산은 변동원가 계산에 제일 먼저 원가 요소. 원가 요소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원가 요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 직접 재료비. 제품을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재료비, 직접 재료 원가. 그다음에 직접 노무비. 직접 노무 원가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 원가. 제조 간접 원가, 제조 간접비. 이게 제품을 제조하는 원가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제조 간접 원가에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제조 간접 원가에는 변동 제조 간접비가 있고 고정 제조 간접비가 있고 그래요. 이 제조 간접비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경비잖아, 경비. 그냥 제조 경비. 여기에는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로 나눠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고정 원가는 집세잖아요, 집세. 집세가 고정비죠. 이 집세는 제품 제조와 관계없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을 제조하든 안 하든 집세는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고정비란 말이에요. 이해갔죠? 예. 고정비. 예. 보험료, 뭐 감가상각 이런 것들이 고정비가 많아요. 자, 그리고 변동비가 있잖아요. 이때 이 직접 재료비는 대표적인 변동비고요. 직접 노무비도 변동비, 변동 제조 간접비도 변동비. 요 세 가지. 요거 세 개를 더한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변동원가라는 거예요. 이게 변동원가고, 여기 있는 고정 제조 간접비는 어차피 제품을 생산하든 안 하든 어차피 발생할 거잖아요. 조업도가 0인 상태에서도 발생하는 게 고정비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집세는, 고정비는 제품 생산하고 관계없다. 그냥 어차피 나올 거니까 이거 그냥 비용으로 보자. 그래서 이걸 그냥 기간 비용으로 한다는 거예요. 기간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변동원가 계산이라고 하고요. 이때의 변동원가 계산은 이건 내부용이에요. 경영자가 경영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내부용에서만, 참고용이에요. 참고용. 그게 외부에 보고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변동원가와 이 고정원가,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다 합친 거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 이게 전부원가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원가예요. 이때 이 전부원가는 외부 보고용이에요. 외부 보고용. 그러니까 외부에 보고할 때는 전부원가 계산으로 보고해야 되고, 변동원가 계산은 내부 관리용이라는 거예요. 경영 관리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가는 크게 보면 고정비하고 변동비로 구분한다. 이것을 우리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변동 제조 간접비는 대표적인 변동비에 속합니다. 고정 제조 간접비는 집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변동비는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 생산에 따라, 조업도에 따라서 금액도 어떻게 해요? 같이 비례하는 거죠. 예, 그게 변동비예요. 예, 고정비고요.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건 뭘 조심해야 되냐면, 여기서 꼭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우리가 원가 계산하는 거잖아요. 원가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변동 판매비가 있어. 변동 판매비와 고정 판매비. 자, 변동 판매비와 고정 판매비는 뭐예요? 이건 판매비니까
만들 때 들어가는 거. 이 제조 원가는 만들 때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변동 판매비와 고정 판매비는 만들 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팔아먹을 때 들어가는 거잖아. 판매할 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원가 계산에는 포함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 한다? 무시한다. 얘네들 나오면 무조건 무시해야 돼. 그럼 얘는 언제 쓰느냐? 얘네는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라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써요. 무슨 이익 계산할 때? 영업이익을 계산 시 사용한다.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판매 비용도 당연히 빼야지. 그래야 영업이익이 나오죠. 수익에서 비용을 빼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때만 조심하면 돼. 조심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 변동원가 계산의 유용성은 어떤 유용성이 있느냐? 변동원가 계산을 하게 되면 이거는 경영관리 목적으로 써요. 경영관리 목적으로. 그러니까 경영자가 경영관리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건 내부용이죠. 내부용으로 쓰는 거지. 절대로 외부용으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외부용은 안 되는 겁니다. 내부용으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외부용은 사용 안 되고요. 두 번째, 변동원가 계산을 사용하게 되면 판매 가격을 결정할 때 유리합니다. 판매 가격을 결정할 때 유용하다. 왜? 이 변동원가를 쓰게 되면 단위당 변동원가는 항상 일정하거든요. 단위당, 한 개당 변동원가는 항상 뭐하다? 항상 일정해. 안 바뀌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단위당 변동원가만 알면 거기다가 내가 얻고자 하는 이익을 더해버리면 그게 판매 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당 변동원가가 항상 일정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원가 계산할 때 상당히 유용성이 높다. 판매 가격을 결정하기가 굉장히 좋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풀빵을 만들어 봤잖아요. 풀빵 하나 만들 때 100원 들어간다. 그럼 2개 만들면 200원 들어가겠죠. 3개 만들면 300원 들어가죠. 변동하잖아, 금액이. 이게 변동비란 말이에요. 이해갔습니까? 이걸 변동비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풀빵 하나 만들 때 100원이면 여기다가 플러스 뭐만 집어넣으면 돼? 이익만 집어넣으면 요 이익 집어넣으면 이게 판매 가격이 된다는 거죠. 판매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네. 그런데 그게 이게 변동원가라는 거예요. 변동원가. 근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고정 제조간접비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 단위당 원가가 상당히 복잡하게 돼요. 단위당 원가 계산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고정비를 뺀 나머지 변동비만 가지고 원가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원가 계산표는 어떻게 되느냐? 원가 계산표. 원가 계산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원가 계산표는 자, 여기가 전부 원가고요. 여기가 변동 원가예요. 이거는 원가 요소. 원가 요소는 4가지입니다. 첫째, 직접 재료비. 자, 직접 재료비가 400원이에요. 그럼 이 직접 재료비는 전부 원가 계산에도 포함되지만 변동 원가 계산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직접 노무비. 직접 노무 원가. 직접 노무 원가도 300원. 변동 원가에도 포함되고 전부 원가에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변동 제조 간접비. 변동 제조 간접비가 200원이야. 이 변동 제조 간접비는 전부 원가 계산에도 포함이 되고 변동 원가 계산에도 포함이 되고. 네 번째, 고정 제조 간접비. 자, 고정 제조 간접비가 100원이에요. 이 고정 제조 간접비는 전부 원가 계산에는 포함이 되지만 변동 원가 계산은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개를 낸 것이 뭐냐? 요게 원가란 말이에요. 이 개가 원가야. 전부 원가 계산은 더하면 얼마죠? 1,000원. 변동 원가 계산은 얼마죠? 900원. 자, 누가 커요? 전부 원가 계산과 변동 원가 계산을 비교하면 항상 전부 원가 계산의 원가가 크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고정 제조 간접비가 원가 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전부 원가 계산과 변동 원가 계산의 차이는 누굽니까? 차이는 고정 제조 간접비 차이죠. 그래서 우리는 변동 원가 계산 그러면 주인공이 고정 제조 간접비야.
고정 제조간접비가 차이야. 여기서 고정 판매비는 아니에요. 고정 제조간접비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의 차이. 그러면 누구야? 고정 제조간접비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풀빵을 100개를 생산해서 90개를 팔았다. 몇 개를 생산했다고요? 100개 생산해서 90개를 팔았다. 판매했다. 그럼 몇 개가 지금 재고로 남아있는 거야? 재고는 10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10개가. 그죠? 예. 생산량은 100개인데 판매량이 90개다. 그러면 기말재고는 몇 개예요? 기말재고는 10개가 기말재고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생산량이 100개다. 그럼 100개로 나누면 단위당 원가 나오겠죠? 단위당 원가라는 게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 개당. 요거에서 요거 나누면 단위당 원가는 얼마예요? 10원. 그러니까 전부 원가 계산할 때는 풀빵 하나 만들 때 10원 들어간다는 거야. 그런데 변동 원가로 계산하면 얼마 들어가? 9원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고정제조간접비가 안 들어가니까 항상 9원이야. 단위당 원가. 그런데 얘는 이 고정제조간접비가 증가하면 얘는 떨어지고, 그죠?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이 금액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항상 단위당 원가가 달라져. 그래서 상당히 힘들다는 거지. 자, 그럼 기말재고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기말재고액은 지금 여기 10개 남았죠? 10개 곱하기 10원 그럼 얼마야? 100원. 여기는 기말재고가 10개 곱하기 9원 그러면 90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기말재고는.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네 번째, 영업이익의 차이. 영업이익의 차이. 영업이익의 크기. 누가 크냐 이거죠. 영업이익의 크기. 다시 말하면 이거 순이익의 크기를 말하는 거야. 순이익의 크기, 영업이익의 크기 같은 말이에요. 자, 순이익의 크기는 생산량이 100개다. 근데 판매량도 100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100개를 생산해서 100개를 다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같죠? 그러면 기말재고와 기초재고가 같습니다. 같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기초재고가 10개예요. 여기는 생산량이죠. 생산량이 100개를 생산해서 판매를 100개를 했다는 거죠. 100개 만들어서 100개 팔았으니까 기말재고는 몇 개가 남아? 10개잖아요. 그럼 같잖아요. 기말재고는 같게 되는 거죠. 예, 이랬을 때 영업이익의 크기. 영업이익의 크기는 누가 크냐 이거지. 영업이익의 크기는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에서 같아요. 전부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이 100원이면 변동원가 계산의 영업이익도 100원이다 이 소리죠. 같게 됩니다. 왜? 생산량을 100개 생산해서 100개를 다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같다는 거야. 이 생산량은 전부원가 계산이고 판매량은 변동원가 계산에 속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생산량은 100개인데 판매량은 90개라는 거죠. 그러면 생산량이 크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생산량이 크면 이런 경우에는 기말재고와 기초재고를 비교하면 누가? 기말재고가 기초재고보다 10개만큼 크게 됩니다. 10개만큼 크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전부원가 계산의 순이익과 변동원가 계산의 순이익 누가 크냐? 전부원가 계산의 순이익이 크다. 몇 개만큼? 그쵸? 10개만큼. 10개 안 팔린 거 10개만큼 크다는 거죠. 이해갔죠? 10개만큼 크게 된다. 됐습니까?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워야 돼요?
생전이라고 외우면 돼. 생전. 생전. 생산량이 크면 전부 원가 계산의 순이익이 크다. 알겠죠? 판매량이 크면 거꾸로 변동 원가 계산의 순이익이 크다. 자, 그게 세 번째인데요. 예, 요건 잘 안 나와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아,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생산량은 100개인데 판매량이 110개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판매량이 크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는 기초재고와 기말재고와 기초재고를 비교하면 기초재고가 10개만큼 크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죠.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서. 자, 요거 2번 비교해 주는 거예요. 기초가 10개 있었고 100개를 생산했는데 90개를 팔았다면 기말재고는 몇 개가 되지? 20개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기초하고 기말을 비교하면 기말재고가 10개만큼 크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세 번째는요.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됐죠? 지금 100개를 생산했는데 몇 개를 팔았다는 거야? 110개를 팔았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기말재고는 얼마야? 빵개가 되잖아요. 기말재고는 빵이잖아. 110개를 팔았으니까. 이해갔어요? 그럼 이때는 기초재고가 크게 되죠. 기초재고가 몇 개만큼? 10개만큼 크게 된다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전부원가 계산의 순이익과 영업이익과 변동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은 누가 크냐? 변동원가 계산이 크다. 이런 얘기지. 자, 그래서 이걸 다 외우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거를 암기를 하냐면 항상 생산량과 판매량을 비교해서 생산량이 크면 전부원가 계산의 순이익이 크다. 판매량이 크면 변동원가 계산의 순이익이 크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전부원가 계산은 생산량과 판매량의 전부원가 계산은 생산량과 판매량의 순이익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전부원가 계산의 순이익은 다시 전부원가 계산의 순이익은 영업이익은 생산량에도 영향을 받고 판매량에도 영향을 받는다. 둘 다 영향을 받는다고. 그런데 변동원가 계산에서의 순이익은 얘는 생산량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얘는 판매량에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꼭 외워야 돼. 이거 꼭 외워야 돼.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이래요. 자, 100개를 생산해서 90개를 팔았다. 그러면 이게 생산량이고 이게 판매량이잖아요. 그럼 이게 전부원가 계산이고 이게 변동원가 계산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 100개 중에 90개를 생산해서 90개를 팔았을 때는 얘하고 얘가 같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 몇 개 남았어? 10개가 기말재고로 남았죠? 그럼 얘가 기말재고로 남아있는 기말재고 금액이 크다고. 생산량이. 전부원가 계산이. 그러니까 전부원가 계산이 기말재고로 남아있는 금액만큼 이익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변동원가 계산은 판매량에만 영향을 받지만 전부원가 계산은 판매량에도 영향을 받지만 생산량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이 생산량과 판매량을 빼면 재고가 나오니까. 그래서 생산량과 판매량에 영향을 받고
변동원가 계산은 생산량에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문제 유형. 이게 중요하죠. 문제 유형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업이익의 크기. 영업이익은 누가 클 거냐? 얼마만큼 클 거냐? 영업이익의 차이. 크기가 아니라 차이. 이 영업이익의 차이는 기말 재고액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 제조 간접비 차이예요. 그래서 얘는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비 곱하기 기말 수량 만큼 차이가 납니다.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비 곱하기 기말 수량. 예를 들면 자,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의 차이는 얼마냐 그러면 단위당 고정비. 고정비가 총 100원이죠. 요 100원 가지고 몇 개를 생산했어? 100개. 그럼 하나 생산할 때 고정비가 1원 들어갔잖아. 요거를 단위당 고정비라 그래. 여기다가 곱하기 기말 수량은 몇 개 남았어? 10개 남았죠? 100개 생산해서 90개 팔았으니까 기말이 10개 남았죠? 1개 곱하기 10개. 그럼 얼마야? 10원. 그러니까 10원만큼 전부원가 계산이 크다. 보세요. 여기는 기말 재고가 100원인데 여기는 기말 재고가 얼마야? 90원. 그러니까 얘가 10원만큼 기말 재고 자산이 크잖아. 기말 재고 자산이 크면 그 자산이 아직 비용으로 배분되지 않았으니까 이익이 그만큼 큰 거예요. 10원만큼. 그래서 우리 순이익의 크기, 영업이익의 크기를 물어보면 항상 고정제조간접비, 얘가 주인공이야. 고정제조간접비를 찾아야 돼. 알았죠? 그 고정제조간접비를 단위당 원가로 계산하고 기말수량으로 나누죠. 이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건 이게 2번이 어려워요. 2번 변동 원가의 영업이익. 변동 원가의 영업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냐. 이게 어려운 거야. 변동 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은 판매 가격에서 변동비를 빼요. 변동비. 판매 가격에서 변동비. 그럼 여기서 이 변동비는 변동 원가 이것도 들어가지면 여기는 변동 판매비도 다 들어가는 거야. 영업 이익을 계산하니까. 그러니까 원가하고 판매비 다 들어가는 거야. 이걸 빼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공원 이익이 생겨요. 공헌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순이익을 영업이익을 창출할 때 공헌했다는 뜻이에요. 공헌 이익. 여기다가 누굴 빼야 돼? 여기다가 고정비를 빼면 돼. 여기서 이제 고정비를 빼면 나오는 게 뭐가 나와?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은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거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 어려워요, 요게.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요. 자, 문제는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게 가장 많이 나오고 영업이익의 차이,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이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고. 영업이익의 차이는 변동원가하고 전부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의 차이를 물어보는 거고 변동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을 물어보면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원가 빼면 되는 거잖아요. 수익에서 비용 빼면 영업이익이라는 거죠.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어디 보냐면 자, 교재 123쪽 123쪽입니다. 123쪽에 문제 2번을 갖고 해볼 거예요. 2번. 자, 문제 2번에서 뭐라 하냐면 다음 자리에서 전부원가 계산의 제품 단위당 원가하고 변동원가 계산의 제품 단위당 원가는 얼마인가? 그럼 단위당 원가 계산한 거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단위당 원가. 그죠? 예, 그럼 이거 원가 계산표를 그리면 돼요. 원가 계산표를 그려서 자, 여기가 전부원가, 여기가 변동원가. 원가는 네 가지가 있잖아. 네 개밖에 없어요, 항상.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직접 재료비. 여기는 직접 노무비. 이거는 변동 제조간접비. 여기는 고정 제조간접비. 이거잖아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박스. 직접 재료비가 50만 원이죠? 그럼 직접 재료비는 전부원가 계산에도 들어가고 변동원가 계산에도 들어가고. 자, 직접 노무비는 40만 원이죠? 예. 그럼 직접 노무비는 40만 원. 자, 40만 원은
전부원가 계산 들어가고 변동원가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변동제조간접비가 20만 원.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고정제조간접비가 25만 원. 그럼 고정제조간접비는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는 안 들어간다는 거지.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변동 판매비 관리비, 고정 판매비 관리비. 이거는 X. 이거는 계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원가 계산하는 거죠. 영업이익 계산하는 게 아니죠. 원가 계산할 때는 판매비는 들어가면 안 돼요. 영업이익 계산할 때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걸 조심하셔야 돼. 자, 그럼 이거 더하면 얼마요? 요 개가 얼마 나오지? 135만 원. 여기는 110만 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로 나누면 돼? 생산량으로 나누면 되지. 생산량. 생산량이 몇 개야? 1000개. 1000개를 생산했다. 그럼 1000개를 생산하면 나누면 단가 나오겠죠? 단가 얼마? 1350원. 여기는 1100원.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단가를 물어봤으니까 이게 답이죠. 1350원, 1100원. 그렇죠? 그럼 답은 1번이죠?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1000개를 생산해서 판매된 거는 몇 개 팔았어요, 지금? 1000개를 생산해서 800개를 팔았잖아요. 그러면 기말 재고가 남은 게 몇 개야, 지금? 재고가 200개 남았죠? 그죠? 200개가 기말 재고야. 그럼 기말 재고액은 얼마냐? 그럼 어떻게 돼? 기말 재고는 200개 남았으니까 200개 곱하기 1350. 여기는 200개 곱하기 110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얼마 나올까? 27만 원. 여기는 22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기말 재고도 다 구해봤어요? 자,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요. 순이익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영업이익은 누가 클 거냐? 이거 물어봤단 말이에요. 영업이익의 크기를 물어보면 무조건 주인공만 찾으면 돼. 이게 주인공이라고. 25만 원. 고정제조간접비 얘가 주인공이에요. 그럼 고정제조간접비 25만 원은 몇 개를 생산하기 위해 들어간 거야? 1000개. 생산량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하나 생산할 때 얼마 들어갔어? 250원. 이게 단위당 고정비란 말이에요. 그럼 단위당 고정비가 250만 원, 250원 나왔죠? 여기다가 곱하기 기말 수량은 몇 개? 200개. 그럼 얼마 나와? 5만 원. 그러면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의 차이는 5만 원. 누가 커?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크니까 전부원가 계산의 순이익이 큰 거죠. 됐습니까? 5만 원만큼 크다. 그럼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봐요. 전부원가 계산의 기말 재고는 27만 원, 변동원가 계산의 기말 재고는 22만 원. 얼마 차이나? 5만 원. 요게 영업이익의 차이예요. 요게 영업이익의 차이. 그래서 영업이익의 차이를 물어보면 항상 고정제조간접비만 찾으면 돼. 자, 뒤로 넘어가서 문제를 좀 다시 볼게요. 124쪽에 보면 이론 문제가 있죠. 요 이론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세요. 이거 읽어보시고요. 저는 계산 문제만 풀어줄게요. 126쪽입니다. 126쪽에 문제 5번. 자, 문제 5번도 뭘 물어봤어? 지금 단위당 원가 물어봤죠?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단위당 원가. 그죠? 예,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단위당 원가. 이거 좀 지우고요. 여기. 자, 5번입니다. 5번에 한국은 2001년 2000개의 제품을 생산해서 1500개를 팔았다. 2000개를 생산해서 1500개를 팔았다. 그러면 기말 재고로 남아있는 것은 500개다. 이거죠. 이게 생산량이고요. 이게 판매량이에요. 그러면 생산량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원가 계산의 순이익이 변동원가 계산의 순이익보다 500개의 차이 나는 것만큼 크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뭘 곱해주면 돼? 여기다가 곱하기 단위당 원가를 곱하면 된단 말이에요. 단위당 원가. 고정제조간접비 단위당 원가. 그럼 박스 한번 봐봐요. 박스에 보면 고정제조간접비 있죠? 맨 밑에서 보면 총고정제조간접원가. 그 밑에 보면 총고정 판매비와 관리비. 이건 계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는 계산하지만 순이익의 차이를 계산할 때 이거 계산하면 안 돼. 주인공은 고정제조간접원가 80만 원이 주인공이야.
그럼 80만 원은 몇 개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거야? 2,000개. 그죠? 그러면 80만 원 나누기 2,000개 그러면 요게 단위당 고정비가 돼. 단위당. 제품 하나 만들 때 들어간 고정비. 그럼 이게 얼마 나와요? 요게 400원 나오죠? 근데 지금 기말재고가 몇 개 있어? 200개 있잖아. 그럼 여기다가 400. 얼마야? 20만 원. 그러면 전부원가하고 변동원가의 순이익의 차이는 20만 원이 차이가 나. 누가 큰 거야? 전부원가 계산의 순이익이 크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이거 물어본 게 아니죠? 예, 이거 단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원가 계산을 하면 돼요. 단가 물어봤으니까. 자, 여기가 전부원가, 여기가 변동원가. 1, 2, 3, 4. 요거 4개잖아. 무조건 4개만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변동 제조 간접비, 고정 제조 간접비. 요 4개란 말이에요. 항상. 자, 그러면 이제 봐요. 단위당 직접 재료 원가가 600원. 그럼 여기도 600원, 여기도 600원. 그다음에 단위당 직접 노무 원가는 200원. 200원, 200원.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300원. 300원, 300원.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300원, 300원. 그 다음에 변동 판매비 관리비 100원. 이건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변동 판매비 관리비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다 제외해야 돼. 그리고 고정 제조 간접비. 총 고정 제조 간접 원가 100만 원이라고 나왔죠. 80만 원. 그럼 여기다 80만 원 쓸 수가 없잖아. 400원을 쓰는 거야. 400원. 80만 원은 2,00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니까 80만 원 나누기 2,000 그러면 400원. 그럼 요거 계산하면 1,500원. 요거 계산하면 1,100원. 그러니까 전부 원가 계산의 단위당 원가는 1,500원이고 변동 원가 계산의 단위당 원가는 1,100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1,100원이 되겠죠? 네. 자, 그다음에 6번입니다. 6번에 이번에 뭘 물어봤어 지금? 기말재고를 물어본 거죠. 읽어볼게요. 6번에 자, 한국은 2001년 초에 설립됐다. 2001년 중에 제품 10,000개를 생산해서 8,000개를 팔았대. 10,000개를 생산해서 8,000개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말재고는 몇 개 남았어요? 기말재고는 2,000개 남은 거죠. 그죠? 예. 자, 그럼 이제 원가 계산 한번 해봐요. 이것도. 원가 계산하면 여기가 전부원가, 여기가 변동원가. 4가지. 자, 직접 재료비, 노무비, 변동 제조 간접비, 고정 제조 간접비. 요거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 자, 문제 보면 직접 재료비는 얼마예요? 22원. 그럼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가공비. 가공비가 뭐야? 가공비가 노무비라는 거잖아요. 예, 가공비 얼마? 18원. 여기 18원, 여기 18원. 자, 그다음에 됐습니까? 그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는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판매비와 관리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가공비는 이거 2개 다 더한 게 가공비야. 가공비는 노무비하고 이거 재료 이거 2개 더한 게 가공비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총 고정 원가가 11만 원 있잖아. 이 11만 원은 제품 몇 개를 생산하기 위해 들어간 거야? 10,000개. 그럼 10,000개로 나누면 제품 하나당 고정비는 얼마야? 단위당 고정비는 11원이죠. 그럼 여기에 11원이에요. 여기는 없는 거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40원, 51원. 여기는 40원. 그럼 기말재고가 지금 2,000개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51원 그러면 이게 전부원가 계산의 기말재고. 얼마? 102,000원. 그럼 변동원가 계산의 기말재고는 40을 곱해야죠. 2,000 곱하기 40. 그럼 얼마? 8만 원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 그래 답은 4번이 답이 되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순이익의 차이는 얼마냐 그러면 예?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에서의 순이익의 차이는 누가 커?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크니까 전부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이 크다. 얼마만큼 클 거냐?
그럼 요 2,000개 곱하기 11원 얼마? 22,000원만큼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요 차이가 22,000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요 차이가 22,000원 차이 나죠. 전부원가 계산의 기말재고는 102,000원, 변동원가 계산의 기말재고는 8만 원. 그래서 22,000원 차이가 순이익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7번입니다. 7번에 가급적이면 문제를 좀 다 풀라 그래요. 지금 가급적이면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전부 다 좀 풀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좀 빨리 나가는 그런 감이 좀 있죠. 그래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도 복잡하지가 않아. 박스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001년도 문제 7번이에요. 2001년도 설립이 됐어요. 근데 밑에서 뭐라 하냐면 박스 밑에 2001년 제품 8,000개를 생산해서 6,500개를 팔았대요. 8,000개를 생산해서 6,500개를 팔았다. 그러면 기말재고로 남아있는 게 얼마 남았어? 기말재고가 1,500개가 남았다 이 소리죠. 그러면 지금 전부원가 계산이 변동원가 계산보다 크죠? 생산량이 크니까 전부원가 계산의 순이익이 크다. 자, 이랬을 때 전부원가 계산에 있는 영업이익과 변동원가 계산에 있는 영업이익의 차이를 물어봤어요. 그럼 이 차이는 항상 누구를 찾으라 그랬어? 주인공만 찾으면 되잖아. 고정제조간접비. 그럼 그 위에 고정제조간접비만 찾아. 굉장히 복잡하게 나왔어도 다른 거 다 볼 거 없어. 고정제조간접비만 찾으면 돼. 그럼 네 번째 보면 고정제조간접원가 80만 원 나왔죠? 그죠? 그럼 이 80만 원은 몇 개를 만들기 위해서? 8,000개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거거든. 그럼 80만 원 나누기 8,000개 그러면 이게 제품 한 개당 단위당 고정비가 되는 거야. 그럼 단위당 고정비는 얼마예요? 100원인가요? 그러니까 제품 하나 만들 때 고정제조간접비가 100원 들어갔다는 거야. 근데 기말재고가 지금 1,500개 남았으니까 이 안에 1,500개 하나당 100원씩 남았으니까 100을 곱하면 15만 원 차이 나죠. 그러면 15만 원만큼 누가? 전부원가 계산의 순이익이 크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넘어가서 8번. 자, 8번입니다. 자, 한국의 영업활동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으로 영업이익을 구할 경우 어느 방법에 의한 것이 영업이익이 크게 계산되며 차이는 얼마인가? 이 소리잖아요. 그럼 박스에 보니까 지금 생산량이 몇 개예요? 10,000개죠. 생산량은 10,000개를 생산했는데 옆에 판매량은 몇 개입니까? 판매량은 9,000개잖아요. 그러면 생산량과 판매량을 비교하니까 생산량이 크죠. 몇 개만큼? 1,000개만큼 크다. 그러면 생산량은 전부원가 계산이고 판매량은 변동원가 계산이니까 이해갔습니까? 그럼 누가 크다? 전부원가 계산이 크다. 그럼 얼마만큼 크냐? 고정제조간접비만큼 크다. 그래서 고정제조간접비 찾는 거예요. 박스에서 고정제조간접비 두 번째 줄에 12만 5천 원이라고 나오죠. 자, 12만 5천 원. 이 12만 5천 원이 고정제조간접비야. 요 12만 5천 원 몇 개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거야? 10,000개. 그래서 10,000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만들 때 고정비는 얼마 들어갔다. 하나 만들 때 고정비가 얼마냐 이거죠. 12.5원이잖아요. 하나 만들 때. 그죠? 근데 기말재고가 몇 개 있어요? 1,000개.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12.5. 얼마? 12만 5천 원만큼 크다. 누가? 그렇죠. 생산량이 큰 게 전부원가 계산이 12만 5천 원만큼 12,500원. 12만 5천 원 이거 곱하면 12,500원이죠. 12,500원만큼 크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변동원가 계산의 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8만 원이라면 전부원가의 순이익은 얼마냐? 이거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만큼 커야 돼? 얘하고 얘 차이가 12,500원만큼 누가 커야 돼? 얘가 커야죠? 그러면 이걸 더해주면 돼. 얼마? 92,500원. 그러면 전부원가 계산의 순이익은 영업이익은 92,500원이고 변동원가 계산의 이익 영업이익은 8만 원. 이 차이가 얼마? 12,5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09번입니다. 9번에
9번은 자, 2001년 초에 설립되었으며 2001년 생산 판매는 다음과 같다. 전부원가 계산의 영업이익과 변동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의 차이. 그럼 차이를 물어보면 일단 수량을 계산해봐. 박스 보니까 연 생산량은 몇 개예요? 100개를 생산해서 몇 개를 팔았어요? 100개 생산해서 80개 팔았잖아요. 그럼 몇 개 남았어? 재고가 20개 남았잖아. 요 20개만큼 큰 거야. 그럼 고정제조간접비 찾으면 되죠? 자, 고정제조간접비가 얼마 있는데? 총 고정제조간접 원가 1,600원 있잖아요. 1,600원. 얘는 얼마? 1,600원은 몇 개를 만들기 위해 들어간 거야? 100개. 그래서 100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제품 한 개당 고정비는 16원 들어갔다고요. 한 개당 16원. 이게 단위당 고정비라고. 그럼 기말재고에다 곱하는 거야. 20개. 그러면 얼마? 320원. 그래서 320원만큼 전부 원가 계산의 순이익이 변동 원가 계산의 순이익보다 크다. 이 소리죠. 320원만큼 큰 거예요. 예를 들면 전부 원가 계산의 순이익이 2,000원이라면 변동 원가 계산의 순이익은 얼마냐? 그럼 얼마라 그래야 돼? 320원만큼 작으면 되지. 그죠? 320원만큼 작아야 돼. 얼마일까? 16,680원만큼 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10번은 여러분들이 숙지하고요. 뒤로 넘어가서 11번입니다. 11번. 자, 여기 좀 지우고. (11번입니다) 자, 한국은 당기 초에 영업을 개시했으며 다음 생산 관련 자료다. 자, 밑에 보세요.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할 경우 2001년 순이익이 20만 원이라고 할 때 변동 원가 계산의 순이익은 얼마냐 이 소리죠. 그러니까 전부 원가 계산의 순이익이 얼마라고요? 2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20만 원일 때 변동 원가 계산의 순이익은 얼마냐 이 소리잖아요. 그럼 뭐만 알면 되지? 차이만 알면 되잖아. 차이. 그죠? 차이만. 그러면 거기 보면 자 보세요. 생산량. 항상 순이익의 차이를 물어보면 일단 제일 먼저 뭘 찾아? 생산량과 판매량을 찾는 거야. 생산량이 몇 개예요? 10,000개를 생산해서 몇 개를 팔았습니까? 10,000개를 생산해서 8,000개를 팔았잖아요. 그러면 기말 재고로 남아있는 게 2,000개 남아있죠? 요 2,000개만큼 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누구 찾아? 고정제조간접비 주인공 찾는 거야. 고정제조간접비를 찾으면 30만 원이라고 나왔죠? 30만 원. 그럼 요 30만 원은 몇 개를 생산하기 위해서 10,00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거든. 생산량. 그럼 30만 원 나누기 10,000개. 그러면 30원. 그러면 이 기말재고 2,000개 안에 한 개당 30원씩 고정비가 들어있다는 거야. 30원. 그럼 얼마야? 6만 원. 그러면 얘하고 얘 차이가 얼마 차이 난다? 요 금액과 요 금액의 차이는 얼마다? 6만 원이다. 그럼 얼마? 여기는. 그렇죠. 14만 원이 돼야지. 얘가 작아야지. 얘가 커야 되니까 14만 원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 12번입니다. 12번에 자, 복잡하게 나온 것 같아도 이거 복잡하지 않아요. 천천히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한국은 2001년 1월 1일에 설립됐다. 2001년부터 2004년 생산량과 판매량은 다음과 같다. 원가 흐름은 선입선출법이다. 선입선출법. 먼저 만들고 먼저 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박스 보세요. 생산량이라고 나왔죠? 그 생산량에다 옆에다 써요. 전부. 판매량은 변동. 그러니까 전부 원가 계산의 순이익이 크냐? 변동 원가 계산의 순이익이 크냐? 그러면 이걸 비교하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2001년에 봐. 2001년에는 6,000개를 생산해서 6,000개를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산량과 판매량이 같죠? 그러면 전부 원가 계산의 순이익과 변동 원가 계산의 순이익은 같다는 거, 영업이익 같다는 거죠. 자, 그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문제 봅니다.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을 적용한 결과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다 동일하다 그랬어. 1번. 옳지 않은 거 물어본 거야. 변동원가 계산에서의 2001년과 2002년 영업이익은 동일하다. 그러면 변동원가니까 판매량을 보면 되죠. 판매량의 2001년이 6,000개인데 2002년도 6,000개잖아요. 그죠? 그럼 똑같잖아요. 그러면 동일하지. 변동원가 계산의 순이익은 판매량에만 순이익은 영향을 받는 거야. 전부원가 계산의 순이익은 판매량에도 영향을 받지만 생산량에도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왜? 판매량에도 영향을 받지만 요거 8,000개 영향을 받지만 얘는 이 재고 금액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전부원가 계산은. 그러니까 전부원가 계산은 생산량과 판매량에 영향을 받는 거고 변동원가 계산은 판매량에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럼 1번은 맞죠? 그 다음 2번에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단위당 제품 원가는 매년 동일하다. 맞잖아요. 변동원가 계산은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데 유용하다. 왜? 단위당 변동원가는 항상 일정하니까. 네, 맞고. 세 번째,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영업이익의 합계는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에서 동일하다. 그럼 다 더해봐야 돼. 자, 생산량 2001년부터 생산량 6,000개, 9,000개, 4,000개, 5,000개. 요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24,000개죠) 그럼 판매량도 6,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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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개. 그러면 6, 4, 24, 24,000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4개년도에 4년 동안의 판매량, 생산량은 24,000개인데 4년 동안의 판매량도 24,000개 팔았잖아. 그러면 생산량과 판매량이 같으니까 영업이익은 같겠죠. 자, 그 다음 2004번입니다. 2001년에는 전부원가 계산의 영업이익과 변동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이 같다. 그럼 2001년을 봐. 2001년만 보는 거예요. 생산량이 6,000개인데 판매량도 6,000개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같죠. 예, 그럼 5번이 틀렸다는 거예요. 왜 틀렸냐 봐봐요. 전부원가 계산에서 전부원가 계산 하에서 그랬으니까 판매량은 볼 필요 없어. 생산량만 보면 돼. 2004년의 영업이익은 2002년의 영업이익보다 크다. 그럼 2004년의 영업이익은 2004년의 생산량은 생산량은 5,000개죠. 2004년은 5,000개 생산했죠. 근데 2002년은 9,000개 생산했잖아요. 그럼 2002년의 생산량이 더 크잖아요. 그럼 2002년이 2004년보다 커야죠. 근데 틀렸죠. 2004년이 크다 그랬으니까 2004년은 2002년보다 작다 그래야 돼. 근데 크다 그랬으니까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13번 이 문제부터가 좀 어려워요. 13번 문제 이 어렵습니다. 뭘 구하라 그랬냐면요. 영업이익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그랬잖아요. 지금 영업이익을 구하는 거야. 자, 그럼 보겠습니다. 13번. 자, 대안은 2001년 초에 영업을 개시해서 5,000개를 생산해서 4,000개를 팔았대요. 그러니까 생산량은 5,000개인데 판매량은 4,000개죠. 얘를 팔았대요. 그럼 기말재고는 1,000개가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때 단위당 1,000원에 판매를 한대. 이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다. 영업이익을 계산하라 했죠?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영업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거예요. 영업이익은 모든 수익에서 모든 비용을 빼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하나당 얼마에 팔았다 해서 판매 가격,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건 항상 이렇게 계산합니다. 판매 가격에서 변동비를 먼저 빼요. 판매 가격에서 변동비를 빼. 판매 가격은 하나당 판매 가격이 1,000원이라고 나왔죠? 1,000원.
마이너스 변동비. 변동비는 밑에 보면 있잖아. 변동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변동 판매비 이것도 다 들어가는 거야. 지금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거니까. 제조원가를 계산할 때는 판매관리비 100원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거는 지금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거니까 판매비도 다 빼야 되는 거야. 그럼 변동비가 다 더하면 얼마야? 200원, 150원, 50원, 100원, 500원이죠. 그러면 하나 팔 때 100원이 파는데 변동비가 500원이면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이걸 공원이익이라 그런다고. 그럼 공원이익은 500원 나오잖아. 하나 팔 때 공원이익이 500원이야. 근데 우리 몇 개 지금 팔았어요? 4,000개 팔았죠? 그러면 4,000개를 곱하면 영업이익은 얼마 나와? 공원이익은 200만 원 나온다고. 그럼 200만 원이 다 이익이냐? 아니라. 요 200만 원은 고정비를 안 뺐잖아. 그 옆에 보면 고정비가 얼마 나왔어? 연간 고정비. 고정 제조간접비가 150, 고정 판매비가 30. 그럼 고정비가 180. 그러니까 여기서 180만 원을 빼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영업이익이 되는 거지. 얼마? 20만 원. 이게 영업이익이죠. 그래서 변동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은 20만 원이다. 그래서 요식을 알아야 돼. 요식. 이익 계산하는 건 여기 들어가는 거야. 다만 여기서 조심할 거는 이 변동비 안에는 제조원가도 들어가야 되고 판매비도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고정비에도 제조원가도 들어가야 되고 판매비도 들어가야 되는 거야. 다 들어가야 되는 거야.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거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 더 문제를 푼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얘가 20만 원 나왔잖아요. 변동원가 계산의 이익의 영업이익이 20만 원이죠. 그런데 전부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은 얼마냐 이거 물어보잖아. 그럼 이때는 뭘 알면 돼? 차이를 알면 되는 거지. 예, 영업이익의 차이를 알아야 돼. 그럼 차이는 누가 주인공이야? 항상 차이를 계산할 때는 고정제조간접비가 주인공이야. 그럼 고정제조간접비가 얼마 있어요? 자, 고정제조간접비가 얼마 있습니까? 박스에 보세요. 고정제조간접비가 150만 원 있잖아요. 180만 원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 여기 180만 원 뺐는데 이 180만 원에는 제조간접비야 이 제조간접비도 있지만 판매비도 다 더한 거잖아. 지금 이건 판매비 여기서 계산하지만 판매비는 계산하면 안 돼. 150만 원이에요. 150만 원 나누기 5,000개. 그러면 제품 한 개당 고정비는 300원. 그죠? 단위당 고정비는 300원. 여기다가 기말 수량 몇 개? 1,000개. 그러면 얼마? 30만 원.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30만 원 나는 거야. 30만 원이 차이가 나야 돼. 그럼 여기 얼마? 50만 원이 되겠지. 커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구하면 이걸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구해 볼게요. 예, 좀 어렵습니다. 자, 14번 한번 14번에 자, 연간 고정 제조간접비 40만 원. 이게 주인공이라고. 그 옆에 나와 있는 고정 판매비 이건 엑스트라예요. 이건 주인공 아니야. 이거는 영업이익 계산할 때만 계산하는 거고 그때만 쓰는 거고 다를 때 쓰면 안 돼. 자, 그래서 고정 제조간접 원가가 40, 고정 판매비가 15. 그럼 고정비는 55만 원인 거야. 고정비가 55만 원인 거야. 발생하였다. 자, 제품 생산 판매는 다음과 같다.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전부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을 물어봤잖아요. 이때 전부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을 계산하면요. 계산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문제상에서 전부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을 구하라고 하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 변동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을 구해서 차이를 더해주면 돼. 그래야 변동원가 계산, 전부원가 계산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보세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어떻게 해? 변동원가의 영업이익은 항상 어떻게 계산해? 판매 가격 마이너스 변동비. 그럼 뭐가 나와? 공원이익. 요 식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판매 가격은 밑에 보세요. 1번 단위당 판매 가격은 1,000원이죠. 1,000원 마이너스 변동비. 변동비는 밑에 보면 단위당 변동원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원가, 그다음에 변동 판매비. 이거 다 더하는 거야. 4개를. 자, 그럼 4개 다 더하면 얼마 나올까? 720원 나오나요? 그죠? 720원. 그러면 하나 팔 때마다 얼마 남아? 280원 남잖아. 이게 공원이익이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됐죠?
하나 팔 때 280원 남아. 자, 그런데 여기 밑에 보니까 제품 생산은 몇 개 생산했대? 4,000개 생산해서 몇 개를 팔았습니까? 3,500개를 팔았다. 그러면 기말 재고로 남아 있는 거는 500개다. 그러면 변동원가 계산의 순이익은 항상 판매량에만 영향을 받으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3,500개. 그러면 이게 공원이익이란 말이에요. 총공원이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총공원이익은 얼마 나와요? 총공원이익은 3,500, 280 곱하기 3,500. 그럼 98만 원 나오잖아. 98만 원이 이게 공원이익이야. 여기서 이제 누굴 빼? 여기서 마지막으로 고정비를 빼는 거죠. 고정비가 얼마 나왔어요? 위에서 보면 40만 원과 15만 원, 55만 원이죠. 그래서 55만 원을 뺍니다. 그러면 이게 이익이 나오는 거죠. 얼마? 43만 원. 그러니까 변동원가 계산의 순이익이 43만 원이야. 그러면 전부원가 계산의 순이익은 얼마냐? 이거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랑 요거랑 차이를만 하면 되지. 요 차이가 고정 제조 간접비, 걔가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럼 고정 제조 간접비는 박스 위에 보면 40만 원이라고 나왔잖아요. 이게 40만 원이라고. 55만 원 그러면 안 돼요. 40만 원. 요 40만 원은 몇 개를 생산하게 들어간 거야? 4,000개. 그럼 하나 만들 때마다 얼마 들어가? 하나 만들 때 100원. 단위당 고정비가 100원. 근데 기말이 몇 개 남았어 지금? 100개만큼 차이가 나니까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 돼. 그러면 순이익의 차이는 얼마? 요거 곱하면 5만 원이죠?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5만 원. 여기 얼마 들어가야 돼? 얘가 커야 되니까 48만 원. 그래서 전부원가 계산의 순이익은 48만 원. 이거 여러 번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까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요 15번은 나중에 풀고요. 여기 앞에서 하나 더 풀어드릴게요. 15번은 이건 심화해서 제가 풀어드리기로 하고, 요건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고요. 어디 보시냐면, 자, 121쪽에 문제 1번 갖고 한번 해볼게요. 문제 1번. 자, 한국의 다음 원가 자료에 의해서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을 계산해봐라. 그러면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을 계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 이거는 원가 계산 자체를 다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누구만 갖고 해? 변동원가만 가지고 와라. 변동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을 구해서 전부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을 구하시면 돼요. 자, 단위당 판매 가격은 200원이라 그랬죠? 그럼 수량을 봅니다. 옆에 수량을 보면 기초 수량은 없는데 생산량이 5만 개인데 판매량이 4만 개야. 그래 기말 수량이 10,000개라는 거야. 자, 생산량은 5만 개. 판매량은 4만 개. 그러면 요거는 생산량, 요거는 판매량. 그럼 기말 재고는 10,000개. 그럼 얘를 먼저 계산하라는 거예요. 얘를 먼저 계산해야 돼. 그럼 얘는 영업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영업이익은 항상 판매 가격에서 뭘 빼요? 변동비를 빼란 말이에요. 변동비. 그럼 이게 뭐가 나오냐면 이게 공원이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공원이익이라 그래.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공원이익. 자, 그런데 그게 단위당 판매 가격은 얼마라고 나왔죠? 단위당 판매 가격은 200원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200원 마이너스 변동비. 변동비는 박스에 보면 나와. 박스에 직접 재료비 60원 동그라미, 직접 노후비 40원 동그라미, 변동 제조 간접비 30원 동그라미, 그 밑에 변동 판매비 20원 동그라미. 그거가 싫은 거라고. 지금 이거 영업이익 계산하는 거니까. 그러면 변동비가 얼마 나오냐면 150원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150원을 빼면 하나 팔 때마다 50원씩 남는 거야. 근데 우리 몇 개 팔았어요? 4만 개 팔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4만 개를 곱하면 얼마? 200만 원. 요 200만 원이 총 공원이익이야. 여기다가 이제 누굴 빼면 돼? 여기다가 고정비를 빼는 거야. 고정비. 자, 그럼 고정비 나와 있어요. 거기 고정비가요. 박스 보세요. 고정 제조 간접비가 100만 원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고정 판매비가 80만 원 있잖아요. 그죠? 판매비 이거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럼 180만 원이 고정비야. 그러면 영업이익은 얼마 나와? 20만 원. 그러니까 여기 영업이익이 20만 원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전부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은 얼마냐? 그럼 이거의 차이만 알면 되잖아. 차이. 차이를 찾을 때는 어떻게 해? 항상
순이익의 차이는 주인공이 고정제조간접비. 그 고정제조간접비는 100만 원이라고 나왔죠? 100만 원에 80만 원 계산하면 안 돼요. 100만 원. 자, 100만 원은 몇 개를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야? 5만 개. 그러면 제품 하나당 고정비가 200원. 한 개당 200원 들어간 거야. 근데 기말이 지금 몇 개 남아 있어? 10,000개. 그러면 하나당 200원씩 들어 있으니까 10,000개니까 요거 200원 곱하면 20만 원. 요 20만 원이 순이익의 차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전부원가 계산의 순이익은 얼마가 돼야 되죠? 전부원가 계산의 순이익은 그렇죠. 40만 원이 되겠죠. 40만 원. 요거랑 차이가 20만 원 차이가 나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해설을 보면 못 풀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1분 안에 풉니까? 못 풀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영업이익 계산할 때는 항상 누굴 걸 가지고 한다? 변동원가 계산에 판매량만 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디 나갈 거냐면 표준원가부터 해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표준원가부터 해서 끝까지 갈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날 때 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69강부터 70강, 71강, 72강 요 4개를 요게 작년에 강의했던 거 있어. 2019년 강의한 거. 요거 4가지를 먼저 보세요. 여기가 표준원가고요. 여기가 손익분기점이야. 손익분기점. 요게 이제 의사결정.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좀 먼저 봐야 돼. 그래서 요거를 좀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동영상을 보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